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정상 간의 대화가 외부로 노출이 된 거니까. 이건 아주 저는 뭐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 간의 대화는 정말 외부에서는 알려지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과 미국과 어떤 정상 간 대화 자체는 남북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북이 교착 상태에 있고, 남북 대화가,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대화도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지금 내용은 지금 나온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이라도 좀 더 심도 있고, 만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긴밀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유출 과정을 보면 너무나 허술해요. 단지 뭐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강효상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준다. 그럼 그 주미대사관 직원이 과연 국가 간 정상이 통한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치가 아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건 굉장히 외교 어떤 안보 시스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또 이거 자체가 저렇게 전달된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만약에 이런 걸 이제 당연히 뭐 미국이나 일본 우방들이 다 알겠죠. 아니면 외국 다 압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왜? 이것은 밖으로 새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정상회담의 대화를 승현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원래 대사만 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그거를 다 봤다는 것 자체는 외교부 자체의 기강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 외교 기밀이라는 게 1급, 2급, 3급이 있고, 이제 3급이 어떤 건가 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이제 해를 끼칠 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사 정상 간의 대화는 상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고, 외교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암호 문서로 되어 있고, 그 암호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주미 대사만 볼 수 있도록 전달되도록 그렇게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대사관들이 이걸 분명히 문서로 출력해서 공유했다는 부분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볼 수 있다고 해도 안 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공유했다면 자기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를 특정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은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리고 알고 싶겠죠.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냥 청와대에서 말했는 그 워딩이 맞는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속살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거를 그 강효상 의원이 물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고, 또한 그거를 받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알렸다는 것은 물론 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부적절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많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불을 끼얹는 게 아니냐, 그런 기름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 백승주 의원의 얘기까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나경원 대표님이 이제 그냥 공익제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금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자는 강효상 의원의 주장을 국가 이익을 침해했고 강효상 의원이 속한 한국당이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외교관이 상급 비밀에 준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의 조직 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써 있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조직 기강의 문제를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백승주 의원 얘기는 저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고, 뭐 유출 관련해서 손수업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고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했는데 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게 그 공익 제보다라고 말했지만 좀 다르게 해석해서 이게 공익 신고냐, 이거 보면은요, 이게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고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거든요. 근데 이 공익침해 행위는 284개 법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또 요건을 갖추어야 공익 신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안 들어가 있겠죠. 형법에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그 법을 위반한 데 대한 어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아니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혹시 이게 국익을 위한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다. 예. 그러면 위법성이 없으니까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이런 행위를 그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냐. 예. 그리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공개를 한 의원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속한 정당 또는 그 정파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아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윤상현 의원, 지금 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의원이랑 천영우 전 수석, 이명박 정부 때 외교수석을 했던 분인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정당의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이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같은 자유한국당 아니면 이제 보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국익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당파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심각하게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건 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외통위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뭐 공익신고다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공익신고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어떤 공익신고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공익신고는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경우 아니면 지금 정상과는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법에 위반되는 심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예. 아니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양심상 이 통화 자체를 갖다가 누설한다고 하면 그건 뭐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알 권리를 공익이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법에 초헌법적으로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것은 단지 정상 간의 대화를 하면서 아니 한국에 들려주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강윤상 의원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본 갔다가 뭐 들리냐 안 들리냐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느냐 그거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정상 간의 스케줄 일정에 관한 얘기를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국익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그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신뢰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에서는 정상끼리 대화를 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을 다 풀고 또 국가의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신뢰가 깨지면 이제 그것이 물론 차단이 돼버리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죠. 외교상 기밀누설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확인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95년에 나온 그 월간 말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외교상 기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대법원이. 아마 이번에 그 수사 또는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 과거 95년도 판결이 큰 지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서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외국에게 알려진 정보는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외국이 모르는 경우에는 얘가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전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문제 볼게요, 승희 의원님. 지금 이거를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밝혀낸 건데 이것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하나의 좀 작은 쟁점이거든요. 사실 이제 휴대폰 이미 제출 문제가 계속 이제 문제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미 제출을 하면 사실상 그거는 적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휴대폰에 자기의 개인의 정보를 넘겨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특정 권력에 있는 사람, 특정 권력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미 제출의 형식을 빌려서 그것을 강요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강요되는 행위였다면 영장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은 존재를 하거든요. 나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가져갈 때는 분명히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에 반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적인 자유의 이미 제출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 이제 우리 야당에서 나경원 대표는 아니다. 청와대라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무실에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그걸 저 밑에 있는 그 정부기관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그거 안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다라고 해서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